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개학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민폐가 심합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학교 개강날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백석대학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맡게 될 컴퓨터학부 학생회장 김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백석대학교를 찾아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 덕담이나 귀감이 되는 말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요? 갑자기? 네, 좋습니다. 네. 제가 2003, 4년에 이 학교에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학교로 학생으로 다닌 건 아닌데 제가 이 천안에서 근무할 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어느 순간 제가 그 사회에 나올 생각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그 전에 보면 학교에 더 이상 안 가는 걸 실감할 때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더 오래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한 30이 되고 한 30, 40이 됐는데도 내가 학교에 안 가도 되는구나. 약간 그런 아쉬움과 그 시기가 어떤 그런 청춘의 시기가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그게 뭐 저도 그 시기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하나하나 기억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그리고 제가 뭐 다른 덕담을 할 만한 게 아닌 게 저도 학창 시절 그렇게 모범적으로 만족스럽게 보낸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그럴 정도의 주제는 안 되고 다만 잘 지내시라는 말씀 그리고 이게 되게 금방 지나가더라라는 정도 생각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보다 개강 첫날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민폐 끼치게 돼서 이 귀한 시간을 뺏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잠바들이 다 다르시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과 저희 학우분들의 소통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에게 질문을 할 학우분은 손을 들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후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학우분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학생회장 김나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늙은 교육이라는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늙은 교육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이제 좀 교사들로 봤을 때 피로도가 증가한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올 때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할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정확한 공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그 큰 인구 위기가 왔잖아요. 0.6, 0.7이라고 하는데 제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인데요. 예, 그래서 그 인구 문제를 조금 연구해 봤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뭔가 수를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출생과 출산을 늘리기 위한 방식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외국인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출생과 출산에 관한 그리고 육아에 관한 부담을 국가가 많이 책임져주는 방향이잖아요. 그 후자가 바로 그 늘봄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 것을 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비용 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결국은 거기에 맞는 인원을 확충하고 예산과 조직의 지원이죠. 그거 없이 가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방향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이 출생률을 높이고 이 나라를 좀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시죠. 그럼 결국은 그거의 비용의 투입인데요. 그 비용과 인원과 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정치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잖아요. 정치라는 말을 정의하는데 사실 뭐 제가 정치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면 좀 웃어 보이기도 하는데 정치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결국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는 말씀하신 그 지점이 상당히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10년 뒤에는 정말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원과 자원 그리고 예산의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질문을 해주실 학우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성공보다 더 잘생기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범죄경학 전공 3학년 예.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3학년이 되신 거죠 오늘? 네. 네. 제가 이번에 법무부와 백석대학교 인성개발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백석 중심 기반의 예. 만델라 학교 인성교육 서포터로서 남부에 있는 그 소년 네. 학교 말씀이시죠? 예. 같이 참여를 할 예정이 예. 있는데요. 그때 만델라 학교 만드실 때 그 시각적으로 많이 부정적이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대책위원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보호하고 예. 만델라 학교를 설립하게 만든 철학이나 그 원동력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인턴십을 하세요? 예. 네, 그거 참여할 잘 모르시겠는데 만델라 소년학교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남부에 소년 교도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수능을 볼 나이에 있잖아요.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정직 그 교도관 분들 중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 수용된 그 소년 수용수들이 수능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고 그 이름을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우리 동료들과 함께 만든 겁니다. 그 이름을 만델라 소년학교라고 붙였습니다. 만델라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 정신을 지금 우리가 그걸 만드는 정신을 좀 표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고요. 그 학교를 만들 때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의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정도면 그냥 범죄 사실을 보면 악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렇게 몇 년씩 감옥에 가지 않아요. 강자 붙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건지 알죠? 강도니 강간이 뭐 이런 유해 그 나이에. 그러니까 나랏돈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수능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정치라고. 왜 희소한 가치를 걔네들한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저도 그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처벌하는 게 범죄에 대한 응징의 그것도 있고 응징의 효과도 있고 교화의 효과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응징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사형제라든가 어떤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수용한 이상은 일단 그 사람들의 그 나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지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요. 그럼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그걸 만들고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전한 말은 딱 이겁니다. 이제 저한테 이런 편지를 많이, 고맙다는 편지들 굉장히 나름대로 구구절절하고 감동적인 편지를 많이 보내왔는데 제 답은 딱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공부가 아니고 첫 번째는 무조건 피해자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하는 거고 죄값을 치르는 거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다만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최소한도로 책임지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열심히 공부할지 말지는 당신들의 결정에 따르는 거고, 우리는 대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성적으로 이분들에게 뭐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건 아니고요.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 시기가 지나가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갔었을 때는 이 교육받을 기회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 정도의 최선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거기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걸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다고 봤냐면 우리 교도관, 우리 교육 선생님 공부하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도관의 우리 동료 공직자들 중에서 이 교육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착안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규 수업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 학교는 그렇게 운영했던 것인데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 제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와 정책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저는 제 책임하에 그게 맞다고 보고 진행했던 겁니다. 가서 많이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